소시지 같은 두꺼운 쌍꺼풀이 되거나 수술 전보다 인상이 더 강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들의 세계 셀럽 성형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눈과 리프팅을 사랑하는 의사 정 박사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성형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분들에게 쓴소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부 의사 중에는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그 수술은 아예 하지 말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눈과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눈 뒤트임에 대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인이 눈 뒤트임 수술을 할 때 부작용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여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눈 뒤트임을 하면 눈 뒷부분에 바람이 들어간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장점이 많은 수술법들을 본인이 잘못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수술로 치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태죠. 요즘 이런 식의 의료인들의 잘못된 지식 전달은 눈성형의 가장 보편화된 수술 방법인 중년 남녀의 상안검 수술과 눈썹 하악 거상에도 매우 만연돼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상안검 수술과 눈썹 하악 거상 수술 모두 필요한 수술이며 적응증에 맞게 알맞게 수술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중년 눈성형 수술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적인 상안검 수술과 눈썹 하악 거상 수술을 어떻게, 어떤 때, 누구에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수술이 될까요? 40대 중년분들이 거울을 볼 때 피부가 조금씩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눈가와 눈꺼풀이 처져서 눈도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이 고민이신 중년분들이 눈처짐 개선 수술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되시죠. 그럼 정말로 나에게 맞는 수술법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노화가 더욱 심화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눈처짐 개선 수술을 정말 많이 고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눈 뜨는 힘이 약해졌다거나 피부 처짐이 심해져서 시야를 가려 불편하신 분들은 눈처짐 개선 수술을 받으시는 게 더욱 좋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중년층뿐만 아니라 10대, 20대 분들도 눈꺼풀이 처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처짐 개선 수술을 하는 연령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쌍꺼풀 테이프와 쌍액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눈꺼풀이 정말 처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미 쌍테나 쌍액을 너무 써서 피부 늘어짐이 심한 경우라면 단순히 접는 방식의 매몰식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교정이 매우 힘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엔 절개법을 통해서 늘어진 남은 피부를 함께 제거해주거나 때론 눈뜨는 힘을 올려주는 눈매 교정도 함께 시행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안검과 눈썹 하악 거상 수술의 목적은 1차적으로 모두 처진 윗눈꺼풀을 올리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수술 모두 목적은 같지만 상안검 수술의 경우엔 쌍꺼풀 라인으로 처진 눈꺼풀의 피부를 절개하고 늘어진 피부 조직과 지방을 일부 없앤다거나 남는 지방이나 상안 검거근 등의 인대는 일부 당겨 올리는 식으로 새로운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술이고요. 눈썹 하악 거상의 경우는 눈의 쌍꺼풀 라인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눈썹 바로 아래에 있는 처진 눈꺼풀만 일부를 잘라 제거해주고 남겨진 피부는 눈썹 근처의 피부까지 쭉 끌어올려 봉합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상안검 수술과 눈썹 하악 거상 수술은 눈을 젊게 해준다는 서로의 목적은 같지만 수술하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상안검은 다음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하나, 눈꺼풀이 처져서 속눈썹을 찌르는 경우. 둘, 눈꺼풀 처짐으로 눈의 시야가 좁아진 경우. 셋, 속눈썹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좁은 경우. 넷, 새로운 쌍꺼풀도 함께 만들기 원하는 경우. 다섯, 기존에 있던 쌍꺼풀의 비대칭을 개선하고 싶은 경우. 환자분들은 이러한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검하수나 눈매 교정 수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눈뜨는 힘을 강화시켜주면서 눈 크기 자체도 더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또렷하고 시원한 눈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눈썹 하거상 수술의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개는 눈의 안쪽보다 눈 꼬리 쪽이 먼저 처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썹 하거상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첫째, 눈꼬리 쪽이 유난히 더 처진 경우. 둘째, 속눈썹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넓은 경우. 셋째, 기존의 쌍꺼풀 라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없는 쌍꺼풀이 생기는 게 싫으신 경우. 넷째, 보다 빠른 회복을 원할 경우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간혹 두 가지 수술법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기에 처짐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두 수술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죠. 눈 처짐이 눈 중간 부분부터 눈의 꼬리끝 그리고 눈썹 아랫부분까지 골고루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안검이나 눈썹 거상 하나만을 시행하여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수술 후 불만족이나 부작용의 결과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눈썹 바로 아래에 있는 눈꺼풀은 윗부분은 두껍고 아랫부분은 얇아요. 그런데 눈꺼풀이 아주 많이 늘어져 있는 환자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처진 눈꺼풀을 해결하겠다고 상안검 수술만을 통해 아래쪽 얇은 피부만을 다 절개해서 무리하게 없애다 보면 눈썹 근처에 아주 두꺼운 피부에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 눈썹 하거상과 상안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때 환자분은 무조건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 하거상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라며 거짓된 지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의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진단을 하고 알맞은 수술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눈성형 전문가분께 상담을 받고 자세히 진단받아 보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회복기간부터 말씀드리자면 눈썹 하거상술이 상안검 수술보다 회복기간이 빠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실밥을 뽑는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 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2주에서 4주면 되고요. 하지만 상안검 수술은 눈썹 하거상에 비해 회복이 좀 더 걸립니다. 상안검의 경우 눈꺼풀 아래쪽을 수술하게 되니까 붓기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 눈꺼풀 라인이 붓기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붓기가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상안검 수술을 할 땐 안검하수나 눈매 교정 같은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교정하는 부위 또한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 부위가 많고 넓을수록 붓기가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 두 달의 회복 기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흉터에 대해 말해 볼게요. 상안검 수술의 경우 수술한 자국이 쌍꺼풀 라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게 보통이고요. 눈썹 하거상술은 눈썹 밑에 생기는데 눈썹이 진한 경우엔 티가 잘 안 나죠. 자, 이렇게 오늘은 눈 처짐 개선 수술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중년 눈 성형에 대해 정말로 고민 중이라면 이렇듯 중도의 미를 지키는 수술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권유하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눈성형 전문가와 상의하여 여러분 본인의 눈 처짐 상태를 개선해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